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과 겹치는 거는 조금 넘어가면서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성장 단계별로 전문가들께서 추천하시는 책 종류들이 있던데 무조건 따르는 게 옳은지, 이거 관심 있어 하는 책이라면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이랑 겹치는 거라 이건 제가 따로 메모했던 거를 이제 보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이라는 말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교육이나 양육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 무조건이 해당하는 거는 신체적으로 필요한 거. 많이 재우는 거랑 많이 먹는 거. 이거는 뇌 발달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장의 순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성장의 시기와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친구는 되게 어린데 코스모스, 뭐 사피엔스 이런 걸 읽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계속 동화만 읽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책의 내용이나 책의 그 난이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원데이 클래스도 오셨던 분은 알겠지만 누구한테는 그냥 동화 나부랭이로밖에 안 보이고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상징을 해석하고 은유를 해석하고 거기 여러 가지를 접목시키고 연결성을 발달시키는 훈련을 하면 별거 아닌 거에서도 그 인문학책 한 권 정도 분량의 그 깊이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책 종류에 무조건 따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관심사를 살려주되 꾸준한 관심과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보고 막 빨리 눈치 빠르게 뭘 하나 이렇게 쓱 들이빈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대단한 학자가 이 리스트업을 했다 해도 이게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그 가장 친밀한 양육자의 그 지혜가 되게 필요해요. 이 질문에서 위인전이나 자연관찰 같은 건 언제가 좋으냐, 시기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관심 있는 책이라면 너무 폭력적이거나 잔인하거나 너무 뭐 섹슈얼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허용이라는 거는 다 된다고 뭐 당연히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책도 소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인전은 비추예요. 어릴 때 위인전을 읽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네요. 위인전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예. 저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위인전 절대 못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래 희망에 대한 환상을 잘못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특히 그 아동용으로 나온 위인전들, 전 정말 절대 보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아동용 위인전은 이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거는 다 편집이고 그런 식으로 그 위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를 성취를 이룬 사람인데 위인이라는 단어, 우리가 쓰는 위인이라는 단어, 그리고 거기에 그려지는 그 사람의 모습, 그게 아동들에게 너무나 많은 강요가 돼요. 도덕적 강요 또는 윤리적 강요 그리고 성취에 대한 강요, 비교의식 이런 게 있고 또 착함에 대한 강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열불을 토하냐면 어릴 때 위인전을 너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전 세계 위인을 다 알아요. 전 세계 위인, 뭐 한국 위인, 뭐 완전 섭렵했는데 그 당시 도서가 얼마나 객관적이었겠어요. 솔직히 정치 편향적인 그런 편집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많은데 제가 나중에 머리가 발달하고 내가 교육을 받고 이제 나를 객관화하고 했을 때 제가 너무나 진짜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서 많이 깬 거고 아직도 안 깨지는 영역은 죽을 때까지 안 깨질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단한 벽을 뭐가 만들었냐? 이건 위인전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어느 날 깨달았죠. 그래서 내가 위인전을 읽어서 아까 욕망 책 재밌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위인전 읽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정말 자기 욕망을 긍정조차 하기가 힘들어요. 위인전 읽고 자란 애들은. 그래서 위인전이라기보단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평전이나 그 자기가 이제 찾아서 자기 나름의 스크랩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걸 저는 권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의 그 전문가에 대한 나만의 그 수집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되고 할 때 참고용으로 그 정도가 좋고 특히 한국에서는 위인전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위인이란 말도 이상하잖아요. 노홍철을 위인이라고 할 때나 웃자고 하는 소리지 요즘에는 좀 지향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알 것 같아요. 누구를 너무 심하게 아주 어린데 그 모델링하게 하는 건 좀 자제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3번. 독서와 독후감 혹은 독서 토론을 연계하면 좋다고 얘기가 많이 들었지만 막상 하나의 책을 자녀와 같이 읽는 것도 쉽지 않고 열린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거는 혹시 누가 질문하셨는지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뭐 다른 책이나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조언해 주신 방법들을 써보긴 했는데 네.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같은 책을 읽고 예를 들면 막 소개해 주는 방법들이 만약에 네가 주인공 입장이었으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 혹시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쭉 있는데 말 절대 안 하죠. 그렇게 질문하면. 그렇죠. 말을 안 할 때도 있고 이제 네. 건성건성할 때도 있고 그리고 네. 질문을 하면서도 이 질문으로서 내가 뭘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아, 어떤 걸 유발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저 스스로가 그 질문의 어떤 뭐 의도나 아니면 그런 뭐 함축된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막연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도움이 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나 궁금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 아버님이 사실은 답을 알고 계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착역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아이와 하고 싶은 말이 뭐고 어디까지 이끌어가야겠다. 꼭 결론을 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어떤 영역을 드러나게 도와주고 싶다라든지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야 팔로우업 되는 질문이 계속 따라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대화 자체가 말을 하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자꾸 겉도는 거예요. 그러면 애도 알아요. 그러면, 뭐 언제까지 내가 상대를 해줘야 되지? 애들은 속으로 그러는 거죠. 아빠랑 놀아주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대화 자체의 연습이 앞서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라면 그러면은 그냥 책이든 뭐든 이런 비슷한 모티프가 되는 대화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속담이나 사자성어나 수수께끼 같은 걸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어릴 때 진짜 많이 영향받은 게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길 쓰신 분인데 제가 20대 초중반에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 유일하게 생각이 많은 건 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생각이 너는 왜 많냐? 너는 왜 질문이 많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다. 근데 스카펙이 이 책을 쓸 당시만 해도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어요. 되게 미국도 보수주의 사회였고. 근데 이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나를 지지하는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왜 겨우 책을 통해서 지지를 얻었을까 생각해보면 주변에 지지해주는 어른이 없었던 거죠. 입을 열지 않는 아이였어요, 저는. 그러면 부모가 아이와 독후감과 독서 토론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자신이 없으면요, 차라리 아이들끼리 얘기를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니들끼리 떠들어라. 동네 애들하고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지지해주는 인상을 주는 게 훨씬 좋아요. 생각을 지지해주는 거. 그래, 너 진짜 대단한데. 그냥 이렇게. 나는 이 책 모르는데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궁금해 한다든지. 아이와 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의 핵심은 그 아이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내가 정말 네 생각이 듣고 싶다라는 게 진심이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차라리. 제가 아까 말한 거랑 맥락이 같은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거나 할 때는 그냥 얘가 이걸로 재밌었으면이 목표면 좋겠어요. 이걸로 재밌었으면. 이 책으로 즐거웠으면. 그러면 너는 무슨 포인트가 좋아? 그럼 얘네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방구 얘기만 하면서 좋아한다든지, 곤충 얘기만 하면서 좋아한다든지, 이런 막 꽂히는 게 있거든요. 저도 제가 지금 수업하는 아이 중에 친구가 없고 대화 상대가 한 명도 없는 학생이 있어요. 이 환경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한창 딱 친구를 만나야 될 때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랬고 등하교 시간이 없고 친구들과 교류할. 그래서 지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제가 얘한테 그 자기와의 대화를 설득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얘가 유일하게 꽂혀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 곤충 얘기예요. 장수풍뎅이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관심사 하나 있으면 그 애는 그걸로 살아남아요. 어떻게든 분야를 만들어 나가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게 얘네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 구조를 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관심사가 뭔지를 알아내고 싶다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게 왜 재밌니? 그러니까 이 책은 원래 이게 중요한데, 이걸 얘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좀 나을 것 같고, 대화의 기술로 익히고 싶을 때는
수수께끼나 속담으로 해라. 이 얘기는 이제 제가 국어교사로서 이 제일 뭐랄까 도움이 되면서 되게 짧은 게 다 이런 구비전승된 거예요. 속담, 민담, 아니면은 수수께끼 이런 거. 근데 스카펙의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나는 왜 이런 사람으로 됐을까라는 자기 성찰을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어릴 때 나를 붙들고 산책할 때마다 수수께끼를 내줬다. 속담을 말해줬다. 근데 그게 인류의 보고인 걸 난 나중에 알았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거든요. 그런 관련된 책은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런 거 얘기해주면은 우리 아빠는 어릴 때 나한테 속담 얘기 많이 해줬어. 불현듯이 불켠듯이라며 그러면서 불을 켠 것 같이 확 생각나는 거래. 뭐 불이 나게가 불이 나게라는 데서 온 거라며 이런 말뜻을 알아. 이런 거를 이렇게 기억만 해줘도 되게 좋은 아빠인 거예요. 뭔가를 얘기를 자꾸 해주지. 그걸 애기들이 좋아하지. 다른 거는 별로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느낀 게 아빠한테 좀 미안했던 게 뭐냐면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뭐만 보면, 뭐 저거는 뭐야? 버스 타고 어딜 가면 저거는 뭐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죠. 왜냐면 아빠라고 어떻게 다 알아. 진짜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많이 했을 때 그래도 최대한 말해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학부모들은 되게 안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학부모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 불안이 조성되고 내가 뭘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독서 토론이 좋다는데 독후감 교육을 해야 된다는데 조기 교육이 좋다는데 이게 압박감이 돼서 이렇게 멋대로 키우는 걸 잘 못하는데 애들은 어차피 멋대로 큽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독서 토론까지 유도 안 해주셔도 되고 그나마 만약에 동네 애들하고 정기적으로 동화책 읽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든지 막 떠들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그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큰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됩니다. 작년부터 책을 속독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빨리 읽습니다. 너무 빠르게 읽어 나가서 걱정이 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물어본 친구들 빨리 읽는다는 말 하더군요. 이거 정말 많은 초등학교 부모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혹시 질문하셨죠? 예, 그렇게 그들 빨리 읽는 편이 아니거든요. 평균보다 늦게 읽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도서관을 다니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봤는데 책을 정말 빨리 읽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다 봤대.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읽고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성향학과 다는데 이렇게 읽으니까. 저는 그래도 책을 빨리 읽는다는 걸 걱정하신다는 데서 안심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독서 관련된 질문을 받거나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우리 애가 책을 진짜 빨리 읽는다. 하루에 몇 권씩 읽는다가 엄청난 자랑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별 의미 없거든요, 그게. 그냥 막 읽어 치우는 거예요. 그냥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스토리만 읽는 거예요. 근데 뭐 나쁘냐? 그건 뭐 나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강력한 자극이에요. 스토리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그 뇌의 어떤 기관에 자극을 주고 거기서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보면서 중독이 되는 것처럼. 근데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주는 자극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막 드라마 정주행을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 그게 정말 훈련이 잘 된 애들은 구조도 뭐 파악하고 뭐 의미도 파악하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됐을 확률이 높죠. 그쵸? 근데 애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신경과소성이 막 발달하는 나이다 보니까 텍스트를 많이 접하는 애들은 이게 훈련이 돼서 나중에는 진짜 빨리 읽어요. 근데 그게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꼭 나쁘다 하기도 뭐하고 그게 뭐 되게 대단하다 하기도 뭐하고 하지만 하나의 특성으로 보이는데 그때 독후 활동을 꼭 하게 자꾸 개입을 시켜주면 뭔가 고려를 하면서 읽게 돼요. 여러분이 이런 아빠들의 독서 모임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아실 텐데 내가 이 얘기를 누구랑 나눌 거라는 고려가 있으면 하다가 질문할 걸 생각한다든지 이거를 막 읽다가 이거는 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는 토마스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브레이크가 걸려요. 사실 생각에 많은 것들이 이걸 뇌의 연결성이라 그러는데 창의성이 뭐냐 할 때 핵심은 연결성이에요. 연결성이 뭐냐면 상관없는 거를 끌어와서 그 순간에 무엇을 딱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뇌에 있던 것들이 막 올라와서 갖다 붙는 거를 돼야 그게 바로 학습력이 높아지고 인지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 달려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 대신에 그게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 능력을 포착을 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아까 말한 독서 동아리가 있다든지 책 얘기를 할 친구가 있다든지 한 명이라도 또는 그게 가족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연결해. 아, 나 이거 이모한테 말해야지. 나 이거 아빠한테 이거 물어봐야지. 아니면 이거 이번 주 어디 가서 말해야지. 그래서 그 심리적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리고 중간에 뭐 메모했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우리 조카가 언어 영재거든요. 근데 걔도 별로 집에서 뭐 시킨 게 없는데 약간 우리 집에 언어적으로 발달된 유전자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친구가 어릴 때 제가 습관을 들여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책을 읽으면 반드시 누군가 질문을 한다. 저죠. 그거를 재밌어하게 만들었어요. 퀴즈처럼 막 했거든요. 그래갖고 줄거리가 뭔데?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소한 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노퉁이에 돌았을 때 꽃이 몇 송이였어.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억울해해요. 그러면 막 다시 읽어. 그러면 다시 읽었을 때 막 그게 뭐냐면 노퉁이에 돌았는데 꽃이 세 송이가 있었고 뭐 파란색, 빨간색, 뭐 초록색이었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게임처럼. 그러면 이제 그게 그 후처리가 뭐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읽을 때 그거를 신경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뭔가 얘기할 거리라든지 발표할 거리라든지 글 쓸 거리라든지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심리적 보상이든 물리적 보상이든 그런 게 있으면 좋죠. 저는 그때 같이 읽어주고 대화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내적 보상을 많이 얻는다는 걸 알았어요. 어른들과의 교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시기 지나면은 막 취급도 안 해주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는 그 시기 때, 우리 아빠가 내가 독후감 쓴 걸 읽어보고 막 좋아하네? 뭐 그러면서, 야, 다음엔 이 노트에 써봐 하면서 예쁜 노트를 하나 선물해 준다든지. 그래서 평소에 너무 풍요로우면 안 됩니다, 애들은. 이런 보상을 고마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심리적 장을 만들어주면 그걸 고려해서 읽는 게 조금씩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소화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공부방을 운영해서 같이 정기적으로 저한테 피드백을 받다 보면 아마 이게 뭔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가 저한테는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